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50종류가 넘습니다. 이 중 강아지로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주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강아지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적절히 위생 관리와 예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강아지로부터 걸릴 수 있는 주요 전염성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렙토스피라. 렙토스피라라는 바이러스에서 옮기는 병으로요, 강아지뿐만 아니고요, 고양이나 다른 대부분의 동물이 감염이 가능하며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주로 렙토스피라에 걸린 동물의 오줌을 먹거나 상처에 닿았을 때 감염이 일어나게 되며 시골에서 종종 발견되는 질병이나 근래에는요, 도시 공원에서도 다른 개나 다른 동물의 오줌과 접촉을 통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요, 강아지가 걸려도 증상 없이 그냥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강아지는요,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요, 발열, 탈수, 식욕부진, 구토, 설사,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요, 심해지면은요,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사망률은 약 10% 정도이며 사람에게도 전파가 가능한 질병이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요, 공중보건상 굉장히 신경 쓰는 이런 질병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강아지로부터 전염된다기보다는요, 동물의 오줌 등에 오염된 이런 물을 통해서 집단 감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강아지는 종합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는요, 해마다 반드시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예방접종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여행 중에는요, 반드시 끓인 물이나 혹은 생수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광견병.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이 광견병은요, 광견병 바이러스에서 옮기는 치사율 100%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강아지가 한번 걸리면은요, 치료법은 일단 없고요, 신경계 침투에 성격의 변화와 병련을 하다가 끝내는 사망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타에게에서 분비가 일어나며 물리면서 감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요, 법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광견병에 걸리는 경로는요, 강아지나 혹은 야생동물에 물려서 타액이 상처 안으로 침투해서 주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견병은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좀비 영화의 모티브가 된 질병으로요, 물어서 타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과 물리면은요, 성격마저 변화해 흉폭해지며 다시 타인을 물어서 전파시키는 행동 또한 광견병 바이러스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하나 종종 휴전선 인근의 DMZ 근처에서 야생동물에서 전파가 되는 걸로 추정되는 광견병에 걸린 강아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강아지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국내는요,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요, 필수입니다. 혹 강아지에게 광견병 접종을 아직도 안 하셨다면요,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 접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요, 강아지 회충. 강아지에게 비교적 흔한 내부기생충 질환입니다. 보통은 엄마 강아지로부터 감염된 채 태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회충에 걸린 다른 동물의 대변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역시 회충에 걸린 강아지의 분변을 통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개회충이 들어오면은요, 장의 벽을 뚫고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기생을 하게 됩니다. 간이나 폐 혹은 뇌나 눈 이런 곳에 유주하여 기생을 하게 되며 심각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 사는 강아지는요, 거의 기생충이 없으므로 안전하긴 하나 강아지 때문에 옮기는 것보다는요, 주로 야외에서 흙에서 놀거나 밭일을 하다가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에게 옮기는 경로가 대부분입니다. 예방은요, 밖에서 들어오면요, 손을 잘 씻는 것과 정기적으로 강아지에게도 구충제를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먹는다면은요, 물론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요, 동물병원에서 많은 동물과 접촉을 하는 관계로 분기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구충제를 복용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살모넬라. 살모넬라 균에 에서 옮기는 질환이며, 사람에서는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이며 골수염이나 담낭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로 강아지 공장이나 강아지 보호소 혹은 지저분한 애견숍을 통해서 강아지 간에 감염이 일어나며 분변이나 강아지의 분비물을 통해서 사람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리거나 동물에게 생식을 줄 때 식탁이나 도막, 칼 등이 오염되어 걸리기도 합니다. 예방은요, 강아지에게 생식을 주지 마시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신다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발생한 그러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째는 피부 사상균증, 일명 곰팡이 질환인데요. 강아지 피부 사상균증, 일명 링웜이라고 하는 일종의 곰팡이 감염증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피부에 생기는 무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부스럼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2살 미만의 어린 강아지에게 다발하는 질병이고요. 머리나 얼굴, 다리에 국소적으로 손톱만하게 동그랗게 털이 빠지며 원형 탈모 같은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 부위나 주변부에 흰 각질이 보이고요. 사람에게 옮기면요, 사람은 붉은색의 손톱만한 원형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이 피부 사상균증에 걸린 강아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나며 연한 피부 부위인 팔이나 목 주변 등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요, 강아지는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약을 먹이며 치료에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감염된 강아지와 최대한 접촉을 자제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 사람에게 증상을 보이면은요, 사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주로 위생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 강아지에서 다발하며 항상 어린 강아지를 만지면은요, 손을 철저하게 씻으시고요. 모르는 어린 강아지는요, 직접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최대한 빠르게 치료한다가 예방일 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사람에게 옮기면 무서운 병이 많지 않은가요? 하지만 대체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우리 강아지는요, 위생적이며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종류의 전염성 질병은요, 불결한 환경이나 관리가 안 된 공장형 견사 혹은 관리가 잘 안 되는 보호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실내에서 자라는 내 다른 강아지에게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손을 잘 씻으며 실내의 강아지에게 매월 구충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병들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